XSFM입니다. I, D, W, K 지난 시간에 저희는 웹툰 산업의 플랫폼과 작가가 돈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개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든 주인공 중 하나인 중견업체 레진 코믹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2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운수노조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춰서 불편하다는 보수 언론의 지적에 대중들은 기업의 화주의 편을 들고, 네.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면 시민의 발이 묶여서 뭐 이렇다 저렇다, 도시철도 노조라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왜 파업을 하고 그러냐고 화를 내고,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해도 운행률은 90%에 달하고, 운수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대중에게 진심이 잘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수십 년 걸렸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대중이 나빠서, 사람들이 나빠서라고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이 내보이고 싶은 메시지를 사람들이, 대중이 다 받아주는 데까지는 원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하철 노조 같은 파업 소식이 있으면은 댓글을 보면은 불편하더라도 참겠습니다, 힘내세요 같은 댓글이 요즘 많이 달려요. 네.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야속해하면, 긴 싸움을 피하려고 하면 결국 집니다. 네.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에 새로이 보장받아야 될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얼어붙은 한강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259회 금요일 순서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가상의 인물을 맡아 열연하고 있는 성남 84 윤세민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 84입니다. 네. 역시 녹음할 때는 아르케 더치커피예요. 뭐야 그건? 아니 그동안 이게 없어가지고 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커피. 네. 동의합니다. 간만에 네. 한 모금 마시니까 피가 도네요. 좋습니다. 문블렌딩 다크예요. 평생 웹툰을 구독해오신 홍성갑 구독인을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슨 구독 어디 가서 뭐 명함이라도 내밀겠습니까? 네. 첫 광고를 듣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임닭과 함께하는 집밥 같은 도시락, 아이멜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그쵸. 아침 식사는 매번 거르죠. 어차피 식빵이나 한 조각 베어먹는 게 단데 속도 불편할 때가 많고 어디 영양이나 있겠나 싶으니까 그냥 아침은 포기하는 게 편하죠. 아이멜에서 새로 나온 도시락 어때요? 잡곡밥이라고 나물 하나 대충 넣은 것도 아니고 저칼로리식이라고 고기를 빼먹은 것도 아니고 맛, 칼로리, 나트륨, 단백질 모든 걸 한 방에 잡은 도시락 본 적 있으세요?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면 충분할 텐데 쓰린 빈속에서 영양 가득한 출근길로 아임웰 도시락 어때요? 맛있는 취향 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언제 들어도 정겨운 면역 과민 반응. 식약처. 네, 식약처 공식 인증. 네.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놀리지. 친해서. 그건 그래. 저희가 모르는 사람인데 막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알렉스 광고를 듣고 왔어요. 홍성갑 구독인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네. 인트로에서 UMC가 네. 사회적 투쟁, 어젠다를 파뜨리는 것이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는가. 네. 효과를 보는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싫어하느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방해 세력이 많으니까 투쟁은 힘든 일이죠. 예, 그 느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11년 기억하십니까? 시나리오 작가 최고원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네. 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31일부로 시행 적용이 됐어요. 최초의 아이디어는 2009년부터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새누리계와 민주당계 다수의 의원들이 열심히 달려들어서 이 법을 만들고 그 후에 매만지고 보완해 왔습니다. 결국 4년이 걸려서 통과가 된 법이네요. 네. 이 법의 제6조의 2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지 행위라는 것을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금지 행위.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네.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그 위에 밑에 사망 쭉 있긴 해요. 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고 지연하고 제한. 예술인 할 때 되게 많이 당해본 일들입니다. 네.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법정이 생긴 겁니다. 지금 비록 보수 진보 여야에서 여러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법을 보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런 비판이 있어요. 최고은 씨가 살아 계셨다면 현재 예술인 복지법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기준이 너무 높다. 네. 비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금지 행위 규정이 있긴 합니다. 네. 다만 같은 법의 제6장 17조로 가면요. 그 6조의 2중 2항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 아, 그럼 네. 이게 형사네요. 되어 있습니다. 근데 1항을 어기면 어떻게 하는지는 이 법 내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1항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네.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면 어떻게 혼나나? 이게 법에 안 나와 있다. 이 법 내에는 없습니다. 다른 법을 찾아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 프리랜서 전반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시정명령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9월이었습니다. 한 연극 기획자에게 네. 배우들의 개런티를 떼먹은 죄로 최초로 시정명령이 내려졌죠. 네.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이 법이 구상된 것은 2009년. 현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11년. 시행 적용은 14년. 그리고 16년에서야 최초 시정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개정은 작년 11월이네요. 이렇게 느릿느릿 왔던 이 법에서 규정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법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시죠. 이 법을 근거로 일어난 사건에 대보겠다. 먼저 프롤로그가 시작이 됩니다. 빠밤 이러면서 2017년 9월 14일 네. 레진 직원 아이디 공유라는 사건이 프롤로그 사건입니다. 레진 직원 아이디 공유 사건? 엠스플이 아니고요? 네. 네, 엠스플은 반성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작품 그다이로 유명한 최용성 작가가 있습니다.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뭔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저도 모르는데. 그 마포역에도 차만 타고 다니니까. 광고가 있고 네. 버스에도 광고가 부착돼 있고 지하철에도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최용성 작가의 그다이는 완결됐고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죠. 완결됐으니까 사람들이 지를 수 있잖아요. 네. 최용성 작가는 레진 코믹스에서 벌건 대낮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작이에요. 연애물입니다. 약간 좀 수위가 있는. 네. 그런데 어느 날 최용성 작가는 트위터에 어떤 계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계정은 아직 채 연재 공개되지도 않은, 정확히는 바로 다음날 공개될 분량의 일부를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아, 이거를 작가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목격하고 이를 트윗했습니다. 뭐 이분 업로드 일 해주시는 분인가? 라고요. 어떤 트위터 유저가 네, 아직 공개도 안 된 작품을 바로 내일 깠다. 공개돼야 되는 작품의 컷 하나를. 근데 레진 일부를. 코믹스의 작품은 다 유료잖아요. 그쵸. 뭐 계약에 따라서 어떤 작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오래된 회차는 무료로 전환되거나 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네. 예. 유료인. 자, 이 계정은 지금 사라졌으니까 계정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홍담이. 이 상황이 리트윗을 타고 유명해집니다. 트위터 내에서요. 그러자 홍담이 계정은 트윗을 지운 후 해명을 합니다. 아는 직원에게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서 코인 좀 달라고 하자. 대신 계정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이런 직원이. 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트위터, 그 계정을 지은 사람의 평상시에 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은 알만한 수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네. 지금은 다 결제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작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갔어요. 네.
이하로는 레진 코믹스만 나올 거니까 회사라고만 지칭하겠습니다. 네. 이후로 회사하면 무조건 레진 코믹스입니다. 회사하면 레진 코믹스. 오늘은 네. 그냥 광고해주지 마요. 오늘 좀 무력해가지고요. 그래요? 개그가 이따위예요. 스피드 퀴즈죠. 회사! 레진! 네. 자,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었는데요. 어떤 이용자, 그러니까 독자 한 명이 네. 고객센터로 이 건을 문의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온 게 직원이 재택근무하면서 테스트 사이트를 관리하던 중에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인해 가족이 아이디를 공유하게 된 것이며 트위터에 퍼지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다. 트위터 계정이 해명했던 거는 직원의 아이디를 유출한 건데 네. 이 해명에 의하면은 그런 실수죠. 직원의 실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직원의 과실은 없었다. 네, 그냥 실수일 뿐이죠. 홍다미 계정의 설명과는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이것이 현재 유일한 회사의 입장 표명입니다. 이 짧은 사건이 프롤로그인 이유는 네. 이 사건은 메인 그 사건들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이 홍다미 계정이 저 뒤쪽에서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레진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약간의 갸우뚱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2017년 12월 22일 3개월 한 주 뒤네요. 블랙리스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네. 물론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오늘의 메인 발단 사건으로 삼았습니다. 자, 앞선 직원 아이디 공유 사건을 비롯해서 방금 전에 여러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회사를 둘러싼 구설수와 의혹이 짙어지던 2017년 말 일요시사가 레진 코믹스라는 회사에 대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그게 12월 22일입니다. 미치와 은송, 그러니까 미치 작가와 은송 작가 두 사람을 회사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불이익을 계획적으로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두 작가는 인기가 꽤 많은 작가였고 특히 은송 작가는 회사의 공모전 대상 수상자 출신입니다. 작품이 지하철 광고에도 걸리는 등 속칭 돈 되는 작가에 속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이런 작가들 알아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왕따를 시켰다는 보도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 두 작가들의 이력을 보면요. 예. 그러니까 작품 말고 활동 이력을 보면 회사 내에서 지각비 이슈가 있다. 휴가 이슈가 있다. 창작하는데 뭐 스케치업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배경을 쉽게 처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창작 도구를 회사가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작가들이 뭐 공동 구매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식의 이슈가 있거나 뭐 누구한테 MG가 뭐 지급이 안 됐다거나 그러면 회사 쪽에 항의 내지는 건의를 자주 했던 작가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들고 나는 곳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표해서 전달해주는 심정상의 노조위원장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자기의 콘텐츠가 인정을 받아서 회사도 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 그 인정받은 것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같이 네. 협상에 앉아주는. 일요시사 보도 이전에도 몇몇 작가들은 심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미치 작가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MG 일부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재무팀에 문의해서 받아낸 일화가 있습니다. 아, 미니멈 개런티를 안 줬다, 늦게 줬다. 네. 예. 그래서 뒤늦게라도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후 회사가 작가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 코스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다 건강검진을 제공을 받는데 네, 회사로부터 레진 코믹스로부터. 근데 이 미치 작가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네. 은송 작가는 그 지각비 1회 프리패스 건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뭐 휴가, 복지 등을 문의하고 요청을 하면서 이런 논거를 냈습니다. 작품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복지와 지원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은송 작가를 담당하는 PD의 대답은 은송 작가의 주장입니다. 퀄리티가 높아봐야 독자들은 몰라요. 은송님은 이상주의자네요. 이건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좀 더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일단 뭐 작가의 주장이니까 이게 캡처됐거나 뭐 녹취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은송 작가 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 미치, 은송 두 작가의 작품인 인기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부터 추천란, 메인 페이지 등에서 회사의 모든 이벤트 프로모션 루트에서 누락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작가도 많고 작품도 많잖아요. 이벤트 프로모션의 수도 그만큼 많습니까?
그 많다 적다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잘 팔리는 작가들이 횟수가 상당히 많죠. 자주 프로모션의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 정도냐. 횟수가 많죠. 예를 들어 뭐 8월 뭐 추석 전, 뭐 설날 전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로 1코인 전 이런 식으로요. 회차 하나를 1코인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네. 자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은 연재중은 물론이고 완결난 작품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욱더 신규 독자 유입을 만들 수 있는 루트입니다. 네. 이 때문에 프로모션에 노출될 경우에는 수입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 달에. 짐작 가능하죠.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도 인기 BJ나 추천 BJ 같은 거 네. 걸리면은 수입이 확 늘어났었으니까요. 그게 편집권이죠. 편집권의 그렇죠. 힘이죠. 네네네. 두 작가의 수입이 급감했을 것은 불보듯 뻔하죠. 네. 네. 그리고 운송 작가의 경우에는요. MG가 1년 넘게 동결이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미니멈 개런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인재상정이고 당연한 대우죠. 네. 이 사람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작가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이권을 보장해주고 네. 그리고 담당 PD가 은송작가 담당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작가님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고 다른 PD들은 은송작가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은송작가는 증언합니다. 네. 이후 은송작가는 담당 PD 없이 연재를 이어갔습니다. 1호 시사는 아까 이제 다시 12월 22일에 그 보도로 갑니다. 네. 이 보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17년 5월에 회사 내부에서 두 작가를 콕 집어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정황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금년 1월 11일에 네. SBS가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데요. 웃기더라고요. 이때 SBS는 앞에 단독을 붙였어요. 네. 단독이라 우겨도 될 법한 게 네. 이번에는 그 정황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나왔어요. 사안의 이메일에 적시된 내용. 아하. 이라고 보도됩니다. 자, 두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상하긴 합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의 뒤에는 괄호 열고 괄호 속에 있는 물음표가 쓰여져 있었고요. 레진님의 별도 지시사항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레진님은 여기서 레진님은 레진 코믹스의 대표. 네, 창업자인 한희성 대표죠. 아, 네. 레진님이라고 네, 통칭을 해요. 레진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거를 했으니까요. XSFM님? 접니다. 제가 지시하면 네. XSFM의 별도 네. 지시사. 삼성님이 석방되었죠? 아니 그분은 부삼성님. 아, 그렇구나. 삼성님이 아직 살아계시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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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회사가 자신과 계약한 작가들을 네. 뭐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UMC라고 패널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등급을 안 나누겠습니까? 잔인한 저는 현실을 아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도 최하겠죠. 아마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아니죠. 너는 고참이고 원로인데. 고참이어서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까? 아유. 어떻게 알았지라는 대답을 표정인데. 못하게 그래. 내가 지금. 예. 뭐 관리 요주의 네. 작가 정도의 리스트는 있겠죠. 관리하기 힘든 작가라든가. 네. 왜냐하면 성남 84 작가가 얘기한 대로 PD는 개고생이니까 네. 하다 보면 이분은 좀 힘들어요. 뭐 많이 늦어요. 뭐 고참 PD가 붙어야 돼요. 예,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걸 토대로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MG 비슷하게 뭐 출연료를 한 1,0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보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럼 근데 저는 너를 치겠지만 저의 그 등급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 1,0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준다?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러면 저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용직 노동의 대가를 매길 때 그 제일 회사로서는 쓰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몸값은 한 번 올라가면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몸값을 떨어뜨리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계약 당사자와 계약 상대방과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합의를 해야지. 네. 합의든 협의든 해야죠. 맞습니다. 자, 회사가 나중에 밝힌 입장에 따르면요. 이렇습니다. 이 두 작가의 계약을 해지할지 말지를 사내에서 논의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은 프로모션에 넣는 게 이상하죠? 아,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프로모션에서 뺀 것이고, 이메일에 있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뒤에 괄호 속 물음표가 붙었잖아요. 실무자가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사용한 적절치 않은 단어다. 그럼 계약 해지는 왜 검토했는가? 이 두 작가가 트윗과 리트윗을 통해서 회사를 비방하고 계약서의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우리는 본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어쩌고는 한희성 대표가 레진님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무슨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다는 거냐? 회사에 물어볼 수 있죠? 회사는 대답합니다. 지각비로 얼마를 냈다라고 트위터에 쓰면은 퍼센티지를 통해서 작가가 분배의 수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는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 위반 아니냐? 답변은 논리적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사례 중에서 유일한 논리적 답변입니다. 회사의. 네. 자, 메일에 명시된 작가는 둘이었습니다. 미치, 은송. 그런데 자신도 비슷한 배제 처리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작가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월한 강천록으로 유명한 회색 작가입니다. 네.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메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미치 작가와 은송 작가의 이야기. 계약 조항 공개는 실제 계약 조항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약 내용의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조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어길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가 이상해.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가능합니다. 뭐 무슨 매일같이 내 엉덩이를 본다. 이런 그러니까 뭐 그지 같은 위법성이 있는 조항. 돼지 기를 9kg씩 먹는다. 그럼 까야 돼. 아, 먹인다. 예, 그럼 까도 됩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사건은 회색 작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 당신 주변의 소중한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일본의 신흥종교 옴질리교의 신자들이 출근 시간대의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인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파 가득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생화학 테러, 6,000명이 넘는 사상자,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옴질리교 사건. 현대 일본 최악의 테러를 다룬 2017년의 히트작. 그것은 알기 싫다 오리지널 콘텐츠 첫 번째 책. 일본대 옴질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카 출판사. 여러분 그 강 건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간 건너지 마십시오. 성가빠 그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희가요. 네. 이 일본대 오음진료교 책을 네. 액세스몰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나요? 네, 했었어요. 했다면 액세스몰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했다면 죄송합니다. 안 했나?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다면 죄송합니다. 안 했어요. 확신이 없어 정신도 없고 안 했어. 액세스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UMC가 추천사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뒤로 막 나옵니다. 그게 책 뒤쪽에 막 되게 크게 박혀 있더라고.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예, 제가 추천사를 쓴. 나중에 내가 책 내면 추천사 써줄 겁니까? 유피디님 추천사 되게... 비추천사를 써줘야죠. 야, 그 재밌다. 이 책은 비추입니다. 그 대문에 딱. 네. 잠깐만, 괜찮은데? 비추천사를 보셨다면 바로 환불 받으세요. 유피디님 추천사 되게 재밌어요. 그 추천사 그렇게 꼬아서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도. 저 장난 아니에요. 뱅뱅 돌려요. 네티즌 땡땡호 그만 따라하시고요. 광고 읽으세요. 네. 레노버. 제가 아무리 미치던다 한들 이 상품 좀 나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할 수 없는 업체죠. 예, 그럼 저는 널 칠 겁니다. 레노버 전 구매자 대상 경품을 추첨합니다. 1등은 레노버 게이밍 데스크탑 세트 한 분. 어머. 데스크탑이에요? 나 이거 아닙니다. 2등 샤오미 킥보드 3분. 이것도 괜찮네요. 전 별로. 그리고 3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5분입니다. 이것들이는 뭐 서 있는데도 중심을 잘 못 잡기 때문에 킥보드는 좋은 선택이 네. 아니고. 이벤트 기간 동안 액세스몰 전용 쿠폰 할인율이 몇 가지 제품에 한해 18%로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전용 쿠폰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교육 할인 스토어로 구매하시면 보조 배터리를 증정한답니다. 네. 자, 교육 할인 스토어가 뭐냐? 레노버가 운영하는 폐쇄몰입니다. 폐쇄몰.
대학 도메인을 보유한 구매 고객이 로그인할 수 있답니다. 네, ac.kr, .edu 이런 거 말이에요. 복학할까? 그 돈을 내고 재입학. 참네. 다만 액세스몰 전용 쿠폰이 워낙 할인이 세서 추가 할인이 적용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중복 가격은 아닌데 그냥 보조 배터리만 얹어드린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교육할인 스토어에서요. 현재 대학생 도메인을 보유한 구매 고객은 이 두 개를 한번 무게를 재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 네, 더 이윤이 되는 쪽으로 고르세요. 내가 살 것은 액세스몰과 교육할인 스토어 중 어느 쪽이 좀 더 싼가? 안 그래도 네. 저 지금 노트북을 사야 돼서 네. 지금 이 경품들이 되게 구미가 당기네요. 네. 데스크탑하고 킥보드. 그렇습니다. 너님은 데스크탑을 좀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세대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계기를 얻게 됐는데, 레노버는 싱크패드와 X1 시리즈는 정말 고가 라인업이에요. 네. 네. 하이엔드 라인업이에요. 네. 전 그걸로만 레노버를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싱크패드로만. 근데 아이디어 패드는 말도 안 되게 가성비, 인민에어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성비의 제품군도 있다. 저는 그거로만 레노버를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뭐요? 아이디어 패드요. 그니까요. 서로 지칭하는 대상이 달랐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 라인업이 있고 네. 소나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반떼가 있고. 왜 항상 비하하는 자전거는 소나타인가요? 그럼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 그러니까 캠리가 있고 네. 렉서스가 있을 거예요. 네. 레노버가 하나의 이름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던 거죠. 그죠? 예, 브랜드 제품군만 바뀌어서 하이엔드와 초하이엔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박 가성비가 있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가성비 좋은 중저가. 네, 강조 드립니다. 싼 것도 있는데요. 잘 비교해서 사보시기 바랍니다. 액세스몰 꼭 들러보시고요. 네, 현재 회색 작가의 원한 강천록은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레진 코믹스에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플랫폼을 옮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계약 해지 사유는 해외 수익 정산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작가가 밝힌 계약 해지 사유입니까? 네. 네. 그렇다면 회사는 아직 안 밝힌 걸 수도 있겠네요. 대충 이걸 긍정하는 태세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낌새로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네. 아직 확실한. 조금 있다가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다시 더 들어볼게요. 네. 사실 회색 작가의 스토리라인은 이 해외 수익 정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좀 더 크고 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는 해외 수익 정산 문제라서 이것을 메인 사건으로 삼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1월 회색 작가는 갑상선암의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갑상선암이 그 서브 사건입니다. 이 작가는 중국으로 수출 연재 중이던 자기 작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연재 중단 상태임을 인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럼 돈은 어떻게 되나? 나도 모르게 연재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연재가 중단됐다는 건 몰랐다. 네. 중단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어떻게 되지?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었구나. 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알기 이전에 일단 연재 중단이니까 PD한테 중국 쪽 플랫폼의 연재 상황 그 수익 이런 것 좀 조사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수술과 회복을 거친 후 8월의 시점에는요. 본격적으로 중국 유료본 판매 수익에 대한 문의를 담당 PD에게 시작합니다. 수술을 했으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하시겠죠. 네. 이해가 됩니다. 중국 쪽 플랫폼에서 연재를 시작한 때부터 문의를 했던 8월 당시까지의 정산은 딱 한 번 있었대요. 그런데 계약서에는요. 6개월마다 1회 고지 및 지급의 의무가 회사에 있었습니다. 6개월마다 중국 쪽의 플랫폼과 에이전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얼마가 수익이 나서 얼마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고지하고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네. 8월 당시까지 정산을 1회 했다. 1회분만 입금된 거죠? 원래는 몇 회가 입금이 돼야 되죠? 4회분이요. 4회분이요. 4회분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1회만 입금이 된 거예요. PD는 중국 쪽 에이전시에게 문의 중이라는 답변을 일주일 넘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내가 문의 중이다. 네. 잘 이야기가 안 된다. 메일을 일주일 넘게 쓰고 있다. 이게 7천자 동안 7천자를 맞춰야 돼서 에이전시로부터 입금받은 것도 한 번이다. 네. 그런데 회색 작가가 에이전시 측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중국 쪽 에이전시였나 아니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연결한 에이전시인가 이건 잘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에이전시에서는 매달 원고를 받는 한편 돈과 정산 내역을 보냈다.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중국 쪽에서 받아 보내주지 않고 있으면 원고를 받았겠냐. 원고를 그쪽에서 줬겠냐. 한편 PD의 답변은 조금씩 변화해갑니다.
PD는 네. 중국 쪽 에이전시한테 문의 중이다. 왜 정산이 안 되고 있는지. 플랫폼 회사에게도. 네, 근데 작가가 중국 쪽 에이전시한테 직접 연락을 하니까 돈을 계속 보내고 네. 있었다. 더 정확하게는 정산 자료도 없다였어요. 자료? 정산 자료가 없으면은 무엇에 근거해서 얼마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중국 측이 돈을 레진 코믹스에 주었다라는 것을 일을 안 하고 작가는 있다. 확인했다. 일을 안 하고 있다. 돈도 정산 자료도 주었다. 예. 돈과 그 근거를 주었다고 에이전시는 얘기했는데 PD의 답변은 조금씩 변화해갑니다. 정산 자료가 없다. 그래서 확인해야 한다. 밀린 정산을 6개월 뒤에 하겠다. 6개월 뒤에 하면은 뭐 될 것 같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정산하겠다는 분량은 4회 즉 2년분의 금액인데요. 생각해보세요. 6개월 뒤면요. 또 그러니까 6개월 한 해 분량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그때 5회분을 입금해야 돼요. 2년 반어치의 네. 비용을. 근데 4회분만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의 의무는 6개월 뒤에 5회분을 입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습니다. 작가는 이미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고 미친 듯이 전화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추심을 해야 되는. 네. 그죠. 이거는 추심업체. 추심 모드. 네, 추심 모드가 된 거죠. 네. 이렇게 통화와 메시지를 반복하니까요. 바로 다음날 금액과 정산 내역이 도착했답니다. 이거는 음저협 아닌가요? 그러게요. 반전은 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도착한 금액은 6개월분. 그나마도 중간에 한 달이 빠진 정산 내역이었습니다. 1회분도 안 되는 거네요? 네. 작가와 회사 양측이 어떤 진실 게임 공방을 벌이면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진실 게임인지는 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가와 회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 공개한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요. 회색 작가는 이 문의와 재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들의 경우도 함께 확인해 줄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합니다. 네, 역시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이제 활용을 하셨군요, 이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 작가들은 어느 정도 연대를 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는 중국 쪽 에이전시와 플랫폼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는 PD의 설명을 믿고 그 확인 결과만을 요청하다가 점차 회사에 대한 이 의심이 생긴 거죠. 통화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중국 측 에이전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정보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문의하는 식으로 심리가 바뀌어가는 게 읽힙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문자 대화 과정에서 PD는 대략적인 상황만 전달을 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통화로 넘겨요. 이 덕분에 잠시 회사가 진실게임 공방에서 우세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라 하심은 구체적인 부분은 통화로 넘겼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작가는 왜 중요한 건 통화로 하자고 했는지 알겠다고 평했습니다. 이건 작가의 평입니다. 네. 사실은 뭐 자신이 제1자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녹취를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은. 근데 또 항상 녹취를 했어야지라는 생각은 통화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되잖아요. 네. 자, 6개월분 정산을 받았다고 했죠. 그날보다 한 달 빠진 거. PD는 재무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다 넘겨버립니다. 재무팀에 문의하세요. 네. 저는 더 이상 해드릴 곳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회색 작가의 전화를 회사의 누구도 재무팀마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잠수를 탄 거라는 그림인 건가요? 결국 작가는 레진 코믹스의 사옥을 직접 찾아가서 2년의 밀린 수익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인데. 네, 사옥까지 찾아가기까지의 스트레스가 그렇죠. 어마어마한데요. 거기서 문 두들기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죠. 그럼요. 이 이슈 또한 1호 시사가 2017년 12월 18일에 기사화했어요. 즉 1호 시사의 시점에서는 해외 정산금 기사를 먼저 쓰고 그 나흘 후에 블랙리스트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네. 해외 정산금 기사를 쓴 1호 시사의 장지성 기자는 회사 측 담당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C 작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C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 정산을 진행하려 했냐. 회사 측 담당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대답을 하지. 기사에는 못했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저는 안 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널리즘 에디션이 좀 과했다라고 봅니다. 설명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죠. 어쨌든 적절한 질문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는 레진 측의 해명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수익 지급이 지연된 게 아니라 지급할 수익 정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급 시기가 지연된 것. 지급할 수익 정산을 확정하는 과정이 2년이 넘게 걸린다면 그건 회사가 무능한 거죠. 일단 그건 둘째치고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수익 지급이 지연된 게 아니라
지급할 수익 정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급 시기가 지연된 것. 말장난. 제가 말씀드렸죠. 논리적 답변은 아까가 유일하고 마지막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습니다. 이거 저희 방송에서 작곡가분들 이야기할 때 비슷한 그렇죠. 문장이 있었죠. 네. 네. 지급이 지연된 게 아니라 시기가 지연된 것이다. 하하하. 제가 분명히 논리적 답변은 네. 아까 블랙리스트 건이 마지막이라고 유일하고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가 지연된 게 아니라 러시 타이밍이 지연된 거다. 내가 지각한 게 아니고 내가 회사에 온 시간이 늦은 것이다. 그 상대성 원칙이죠. 회사의 입장은 중국의 플랫폼별, 기간별, 작품별 정산 내역을 확인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모두 확인된 세월은 2년이었죠. 아, 레진 코믹스의 플랫폼 기간별, 작품별 정산 내역이면 작품이 2억 개쯤 되나 보네요. 그러면 진짜 유능한 거죠. 2년 만에 이렇게. 네. 이 입장 표명 과정에서 회사는 회색 작가의 수익 액수를 언급해버립니다. 이루시사와의 기사에서요. 계약 위반이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블랙리스트에 나왔던 그 얘기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미 작가 본인이 17년 11월에 지각비 액수, 자신의 지각비 액수를 언급하면서 정산 수익을 대충 추정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정도 이유만 됐으면 줄여서 복수. 그죠. 네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깔 거다. 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가 유일하다고요. 그 논리적 근거는 상당히 네. 예, 허약합니다. 그리고 PD가 전화를 안 받은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팀까지도 안 받았던 네. PD가 전화를 안 받은 건에 대해서는 작가가 연락을 너무 자주 해서 PD의 건강이 상했고 결국 휴가를 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돈을 프리랜서 하면서 못 받아봤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전화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점은 회색 작가는 당시 암 수술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급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아니 그 이전에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집행과 안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상선암 환자를 상대로 건강 드립을 친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돈을 안 줬으니까 계속 전화를 한 건데 돈을 안 줬다고 전화를 계속해서 해명도 뭔가 이상하고 건강이 상했다고. 여기서 이제 나는 갑상선암인데 그 레진 코믹스 측이 우리 구독인도 연락을 취해봤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일한 의심할 만한 제가 의심하고 싶은 부분이 프로듀서가요. 정산을 좀 덜 하거나 아주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작가에게 돌아가는 돈의 액수를 줄이거나 그 지급 시기를 현저히 늦추거나 하는 것이 저 회사 내에서 프로듀서의 역량으로 카운트되는가 여겨지는가. 갑자기 미치 작가가 겪었다는 MG 미지급이 떠오르네요. 왜냐하면 PD란 직원이기 때문에 네. 직원은 나갈 돈 내보내고 들어올 돈 받게 원활하게 해주는 게 업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늦춘다 최대한. 그렇다면 그건 윗선의 의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PD 본인이 배달 사고를 내는 범인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확히 이 위치에 있었군요. 옛날에 대학 교수들한테 원고 받고 고려 내보내고 할 때. 네, 회사가 지긋지긋하게 안 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네. 회색 작가의 복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PD도 안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일에 임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죠. 예, 그랬다면 의심은 최전선에 자세히, 있는 이 편집 노동자가 이런 태도를 보여야 했던 이유는 뭘까? 과정이 뭘까? 사실 이 PD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는 작가가 전화를 계속해서가 아니고 회사가 돈을 안 내보내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건강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회색 작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면역 과민 반응 기능 개선에 이거 진짜 힘든가 봐. 면역 감인 반응 개선. 기능. 면역 감인 반응 기능 개선. 그래. 그것은 알기 싫다는 면역 과민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기분 좋은 포만감을 더한 저칼로리 한 끼 식사엔 맛있는 취향 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돌아왔습니다. 2시간 동안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레진 코믹스 사건이 좀 많이 벌어져서요. 최근에는 레진 코믹스를 회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은송과 미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회색 작가라는 작가의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건강 드립이 마지막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 건강 문제 짚고 넘어가 봅시다. 메인 사건은 아니는데요. 메인 사건과 얽혀있는 서브 사건입니다. 시간을 돌려서 17년 1월로 가보죠. 이때 회색 작가는 자신의 갑상선암을 발견합니다. 17년 1월이면은 중국 정산 문제가 발생한 게 17년 12월이었죠. 네, 바로 그 직전이죠. 아니 직전이 아니고 한참 전이죠. 네. 발견한 건 2월이었으니까 한 달 전이죠. 트위터에 폭로글을 올립니다. 그 이전에 갑상선에서 종양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휴재를 요청했대요, PD에게. 근데 PD가 만류했답니다. 작가님, 갑상선 종양은 대부분 음성이에요. 저도 하나 있어요. 아, 진단을 했어요? 진료를 했네요? 회색 작가가 들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네. 주장입니다. 그래서 회색 작가는 이 만류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레진은 그런 적 없다고 해명문을 언론에 발표합니다. 이 진실 게임에서 공개된 문자 메시지가 아까 말한 해외 수익 이슈에 쓰였던 그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즉 여기에서 처음 그 서로 까기 시작한 문자 메시지 내역들이 해외 수익 내역에서도 쓰인 거죠. 그러면서 두 플롯이 하나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법적 분쟁으로 들어간 상태인데요. 제가 사건은 별건이 돼. 네. 연관은 있다. 당사자는 동일하니까. 네. 현재 법적 분쟁으로 들어간 상태로 보이는데요. 제가 왜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은 관련한 분들이 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그러신 것 같더군요. 법적 분쟁이 들어갔을 때에 당사자들이 취해야 할,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인들이 취해줘야 할 액션이죠. 네. 여기서 프롤로그에서 레진 직원 아이디 공유를 저질렀던 트위터 계정 홍다미가 등장합니다. 감초조연이죠. 이 사람은 그 일이 있기 전이죠? 벌건단에서 연재본을 트위터에 올리기 전이죠? 네, 그 훨씬 전입니다. 18개월 전입니다. 즉 먼저 등장했던 겁니다. 네네네. 회사가 아까 회색 작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해명문과 문자 메시지 캡처를 올렸는데요. 네. 구글 문서로 되어 있고 그 링크를 트윗으로 올린 겁니다. 그 공식 입장 트윗에다가 이어지는 멘션 트윗을 홍다미가 답니다. 홍다미 계정이 그대로 읽겠습니다. 작가가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점점점 이건 카 받쳐주지 말자 진짜. 이 멘션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회사에서 미치, 은송, 회색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흑색 선전을 벌였다는 정황이 이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 홍다미 계정은 회사 직원과 연관이 있었던 계정이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게 드러났으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엠스풀의 홍다미 계정 아니죠? 자꾸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취직거리로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레진의. 네. 회색 작가의 경우에는요. 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본인에게 사람들이 쪽지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로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정산건으로 트러블이 있다가 재화를 주체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회사에서 나갔는데 별안간 사옥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다시 받아달라고 싹싹 빌었다. 회사는 어이가 털려서 내쫓았다. 뭐야, 근데 사실은 사옥에 찾아가서 돈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시 받아달라고. 뭐 여기에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할 때 뭐 책상을 쳤다느니 책상을 치면서 한 것은 오열이 아니라 오열 섞인 폭언이었다느니 뭐 그런 식의 바리에이션이 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책상을 쳤다?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네. 책상 앞에 무릎 꿇고 책상을 치면은 그건 책상한테 사과하러 간 거죠. 아니면 테리보가드의 필살기 아닌가요? 그렇죠. 파워 웨이브, 뭐 파워 bom버. 이런 식의 스토리가 돌고 있음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제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늘 합시다. 네. 참고로 어제 말씀드렸죠. 레진 코믹스가 책정한 지각배 비율은 처음엔 20%였는데 이를 최고 99%까지로 내리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마지막 협상 자리까지 참여했던 작가들 중에 회색 작가가 있었습니다. 회색 작가는 이후 블랙리스트 보도가 나오는 거를 보고서 갑자기 깨닫습니다. 당시 최후 협상에 참석해 있던 작가 중에서 자신이 레진에 남은 마지막 한 명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은 다 레진에서 몰렸든 자진 사퇴했든 했다. 다 나갔네? 회색 작가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재 기간 4년 동안 자신의 연재일인 일요일에 1위 자리를 놓쳐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요. 회색 작가는 지각비 협상 이후 2년 동안 이벤트, 광고, 프로모션을 받아본 적이 없고 갑상선 종양이 발견되어서야 처음으로 프로모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때 수익이 치솟았죠. 이것은 회색 작가의 주장입니다만 네. 실제로 그전에는 이벤트 프로모션이 없었던 게 맞거든요. 네네. 실제 팩트만 보면요. 현재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죠. 뭐 작가가 알지 못했던 프로모션이 있었을지도. 네. 몰래 하는 프로모션. 그치. 이건 고객이 알면 안 돼. 그럼 그 프로모션은 뭐예요? 옥상에 가서 직원들끼리 소리쳐주나? 회색 작가 사랑해주세요. 아니 이제 홈페이지에 숨겨져 있는 원픽셀을 클릭하면 보이는. 지금 그거 생각했어요. 이스터 프로모션. 네. 그런데 이런 케이스 어디서 많이 봤죠? 강성노조 다루기? 네. 그러게요. 노조를 다루는 방식이랑 다소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일까요? 회사 레진 코믹스 이곳에는 강성 작가라는 단어가 있었으니 발견되었습니다. 강성 작가. 갑자기 그렇게 발음하니 그 강성 작가 이렇게 하니까요. 네. 옛날에 야인시대 주제곡을 부르셨던 가수 강성 씨가 생각나네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주제곡, 그 허스키 보이스 있잖아요. 아, 그래요? 강성이란 분이죠. 원히트 원더. 그러네요. 네. 네. 네, 강성 작가. 네. 뭔가 강성 씨가 아닙니다. 뭔가 편집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때는 2018년 1월 18일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해요. 이 보도에 나오는 문건이 있는데요. 이 문건은 2017년 9월에 생산된 사내 문건입니다. 레진 코믹스의 사내 문건. 회사의 재무이사가 사내에 공유한 9월 1일 TF 미팅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가 제목입니다. 네. 무엇을 위한 TF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성 작가에 대한 대응 항목이 있고요. 강성 작가에 대한 대응 항목. 이 항목에는 비밀 유지 조항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도를 넘어선 작가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까지 고려라고 적혀 있고 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현재는 강성 작가 10여 명이 반복하여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잠재적인 강성 작가까지 포함하면 약 20여 명으로 추정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웹툰 작가에 대한 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요. 또 다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웹툰 건은 아닌데 문서가 생산된 2017년 9월 1일 시점으로 바로 그 직전에 종료된 레진 코믹스 웹소설 서비스에 대한 문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웹소설이 갑자기 종료되었고 그 웹소설 작가들, 소설가 중에 강성 작가들이 있다. 그러니까 PD 입장에서 네. 관리가 조금 어려운 작가들이 있을 수는 있죠. 네. 혹은 뭐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네. 뭐 계약금 문제라든가 배분 문제에서 이견이 있는 그걸 항의를 자주 하는 작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강성이란 단어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홍성갑덕지인이 이야기해준 정황을 보면은요. PD한테 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이 웹소설 작가들에게.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같은 이 틀이 웹툰 작가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네요. 물론 당시 웹소설 작가들의 회사에 건 이 전화들은요. 회색 작가의 해외 정상금 케이스처럼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의 유추는 조심스럽지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홍성갑 부독인이 말해준 그대로요. 강성 노조를 다루는 방식, 저희가 예전에 이제 19대 때 장하나 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신세계 그룹의 노조 대응 문건하고도 되게 어감이 흡사한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네.
어디서 배웠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배웠을지 배울 곳은 많거든요. 온 대한민국.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가급적 이런 거를 부탁을 이 회사의 내부 사정, 네, 혹은 이제 작가들의 추가적인 피해 사례 등과 관련한 제보를 좀 받겠습니다. 예, xsfm25@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불안합니다. 왜요? 어제 프롤로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요? 그렇게 추가 제보 받으면 꼭 후속 보도가 무산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팟빵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구독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보강을 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그것은 알기 싫다가 인증한 첫 번째 책 일본대 오음진리교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살인 70톤이면은 이론적으로 인류 전원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공식 인증한 첫 번째 책 일본대 오음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하출판사.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레노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당신의 생활이 한층 더 풍요로워집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덕질. 네. 예. 갑자기 네. 나가세요. 뭐? 사실 준비한 내용은 좀 더 있는데요. 네. 네, 취재하신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네. 1초 전에 한 회 더 하기로 네.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알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모아보고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오늘 말고요. 레진 내부에서 정보를 주실 분 환영하고요. 그렇습니다. 협회, 웹툰 협회도 상관없습니다. 웹툰 작가협, 산업협회, 웹툰 협회, 만화가 협회, 어디든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정보 언제든 환영하고요.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해석, 언제든 환영합니다. 특히나 레진 코믹스 쪽의 시선은 더욱더 환영합니다. 정말 100%로 환영합니다. 네. 최대한의 퍼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가 입장이 없을 리 만무하고 그 입장이 다 잘못되기만 했을 리도 없습니다. 더 네. 들어보고 싶은데 레진 코믹스 측은 입장을 이제 더 이상 내놓고 있지 않지요. 네. 예. 공식 입장도 매우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더 곧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명절이라 명절엔 놀아야죠. 쉬나요? 기사를 읽으면서 쉬나요? 놀아야죠. 기사를 읽으면서. 네. 그래야 되니까 명절 지나고 다시 덕질 취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질인 수고하셨습니다. 윤세민과 유승균 PD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상평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너 또 나오게요? XSFM입니다. I, D, W, K